조명균 장관은 매사에 모범적이고 인격이 훌륭하고 또 겸손하고 해가지고 지난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야당의 협조 속에 무난히 통과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민족의 미래가 달려있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간의 협상에는 아주 부적하다, 이런 지금 지적이 많습니다. 아까 몇몇 의원들께 지적할 때에 뭐 적당하게 답변을 하나 들었는데, 이성건이가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는데 장관 그걸 농담이라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게 농담입니까? 아까 그 시계와 관련해서는 뭐 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린 거고. 아니, 고장난 시계를 갖다가 주인이 시계 닮았다 그러면은 주인도 고장났다는 말 아닙니까? 그게 농담입니까? 뭐 저도 그 자리는 정식 회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식 회담 자리가 아니건 간에 어쨌든 모든 언론에서 다 지금 찍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래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이걸 다 지금 보도를 봤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여기 임하는 심정이 어떻겠어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대응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염두에 두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심지어 우리 기업인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을 갖다 혼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제가 그 얘기를 좀 나중에 들었습니다. 나중에 직접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듣고서 그거는 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카운트 했습니다. 파트너끼리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거칠게 밀어붙이는데 우리 조 장관이 얌전하게 해가지고 다 뺏길 거 아니에요? 협상 과정에서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제재인 게 있어요? 북한에? 정신 차리도록 하세요.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워싱턴을 방문한 우리 한국 기자들에게 남북 군사 합의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한미 간의 이견이 감지된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브루스 크링어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미국은 공개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은 미 정부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눠보면은 상당수가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매우 우려하거나 심지어는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문 대통령에게 수차례 남북 관계에서 속도를 늦추라는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또 미국 정부 관계자 여러 명이 남북 관계와 비핵화는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우려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 공개적으로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도 미국은 오히려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최근 북한을 위해서 자금 세탁을 한 혐의로 싱가포르 기업 2곳과 개인 1명에 대해서 독자 제재를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불법 환적을 통해서 유류를 수입하는 데 연루된 선박 3척을 유엔이 제재 대상에 추가한 데 대해서 환영 성명을 내고 우리 정부 보란 듯이 환적 장면이 담긴 사진 9장을 공개함으로써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이거 미국 정부에서 사진 9장 공개하기 전에 우리 정부에 미리 보내준 적이 있습니까? 장관은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는 뭐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패싱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명시적인 동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철도 공동 현지 조사도 미 정부와 조율이 늦어져서 구체적인 일정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속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 반대로 미국이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는 것은 북에 대한 강력한 제재만이 북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유일한 길이라고 미국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만 하지 실질적인 조치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북 간 실질 문제를 논의할 실무회담은 노골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제재 완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촉진하자고 하니까 미국이 이에 대해서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1월 6일에 미 중간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의 대북 압박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동안 미국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미국은 우회적으로 경제적 압박을 가해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잘못된 좌파 경제 정책으로 우리의 경제가 극심하게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미국이 은근히 경제 압박을 가해오니 우리 기업들은 무척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미국이 우리 경제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뭐 특별히 파악한 건 없습니다만, 정부 전체적으로 지금 FTA 협상, 재협상이라든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또 저희하고 미국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풀어나가는 측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와 또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북미 관계, 또 제재 압박을 계속 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서로 지금 약간의 뭐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미국도 충분히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율하는 관계에 있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경제적 압박을 가해오는 것을 장관은 특별히 아는 게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미국과 우리나라는 아주 특별한 동맹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경제적 압박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갈을 많이 치고 있어요. 한미 FTA를 폐기해버리겠다, 실제로 그러한 서류까지 만드는 것을 이래 가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담당 참모들이 이 서류를 갖다 없애버리고 말이지. 심지어는 주한 미군 가족 철수를 갖다가 명령을 갖다 하겠다, 이런 것을 참모들이 겨우 말려가지고 지금 그걸 안 하고 있고, 이런 위기 속을 지금 우리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미국한테 무슨 비굴하게 굴복하자 그런 뜻이 아니라 미국과 보조를 같이 맞추어야만 실질적인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관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는데, 과거에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이야기하다가 지금 용어는 바뀌어서 한반도 비핵화로 용어 바뀌었는데, 북한이 이야기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미군 철수 아닙니까?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에는 남측에 대한 비핵화도 포함이 된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도 뭐 북한이 주장하는 거는 그동안 있었습니다. 핵우산 운영 밑에 있는 주한 미군이 철수하는 것이 남쪽에도 핵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북한은 지금 가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일부 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의 그 전체적인 공식적으로, 북한이 일부가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 주장인데 왜 일부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또 그 뒤에 육자회담이라든가 이런 데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공식적으로 주장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되면은 장관은 우리나라 미군이 철수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한미 동맹의 문제지, 뭐 북한의 어떤 비핵화나 이런 차원에서 주한미군 주둔이나 철수 문제가 다뤄질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탈북민에게도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는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북한 이탈 주민 실태 조사에 따르면은 친척, 친구, 동료를 통해서 구직한 비율이 40.5%나 되었고, 신문, 잡지, 온라인을 이용한 사람이 36.3%, 이렇게 해서 76.8%가 스스로 지금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북 하나재단과 하나센터를 통해서 취업한 경우는 6.6%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년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고, 장관도 실제로 탈북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좀 괴리가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하나재단에서 탈북민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을 이수한 그런 전공 그 부분으로 취직을 하지 않고 주로 서비스업에 취직을 많이 하고 있고 건설 현장으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은
거기에 수입이 더 많기 때문에 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을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저희가 좀 전환도 하고 있고 또 탈북민들이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탈북민들이 자격증을 얻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격증 취득 비율도 상당히 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재단이나 하나센터를 통해서 직장을 알선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직도 여전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난해보다는 좀 더 개선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